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0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증시 분석과 함께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 보면 좋을지 함께 말씀 나눠볼 텐데요. 강승민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분석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은 오늘, 어제 미국장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예상이 됐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투자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제도 굉장히 약 정보학과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놨는데요. 이 빨간 줄이 어떻게 되는 줄이냐면 기관과 개인이 정반대로 정말 데칼코마니로 찍어놓은 듯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트 그래프가 나타나는 말은 뭐하냐면 결국에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또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굉장히 개인들이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외국인이 들어오면 개인이 나가고 또 기관이 들어오면 개인이 나가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장을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장이 요새 우리나라 정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감한 것과 다르게 그동안 10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정말 역대급으로 상한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환율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역시나 공매도를 이유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 우리 장이 여러 가지 호재도 불구하고 좀 힘든 장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도 300개 기업이 올랐다면 540개 기업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장이 조금 강보권이었더라도 사실은 우리 장이 전반적으로는 안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가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요새 그래프가 항상 보여주는 그래프죠. 장 초반에는 엄청나게 시청을 보여주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 하락 마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막판에 이 기관에서 조금 들어와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또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은 반대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올라간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고 약간 좀 여러 가지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어려운 시장이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어제는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좀 좋게 발표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외국발 악재도 계속 있었고요. 또 외국에서의 호재가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시장이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처치에는 개인, 저는 이렇게 증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소스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대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개인 대 외국인이 정말 정반대의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개인들이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이게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쭉 그런 상황이 전개돼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중에 외인이 신매도를 전환하면서 상승은 반납하고 1960 이상까지 떨어졌는데요. 사실은 막판에 올라와줘서 그렇지만 1950선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 장이 시작하면서 조금 오르는 타다가 바로 2950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시장이 이제 연말에는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면서 좀 좋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실망시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연말에는 정말 우리 시장이 좋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남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외국인 숙명제 천선에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새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6월에 이제 천선에 지켜냈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 종목이 대부분 하락했고 약간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만 상승하면서 굉장히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개별 종목에 엄청나게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메타버스와 NFT 관련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역시나 이슈가 있는 종목에만 돈이 쏠린다, 관심이 쏠린다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수급 주체들을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황이 엇갈리고 관심사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외국인도 기관도 사는 종목만 계속 사고 파는 종목만 또 계속 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개인들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수급 주체가 들어올 때는 좀 파는 전략을 또 나갈 때는 약간 저점에서 주워 담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거래대금과 외화증권 보관액. 이 그래프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코스피 거래 57%가 줄어들 때 해외 주식은 38%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이제는 외국으로 돈을 돌렸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또 외국상이 정말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증시 간의 디커플링이 굉장히 갈수록 심해지면서 그동안 코스피를 떠받쳤던 국내 투자자들이 앞서서 사업 규모를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연초에 비해 반토막이 났지만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해외 예탁 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이 코스피의 조정장에 국내 투자자들 정말 지속 보이시는 주식 자금을 먼저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미국 등 해외 증시에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또 훨훨 나는데 왜 코스피는 부진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가 연이어 사상 첫 번째 경신하면 초강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는 3%로 오르는 정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경기 회복의 가속도가 빨랐고요. 6월부터 강달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 갑자기 시작 전에 달러가 1,200원이 넘을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았고 굉장히 다행이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95문치였던 달러 인덱스가 현재 94까지 올랐고 성격값도 계속해서 올라서 80달러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악세를 불러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코스피와 같은 신흥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와 신장 이런 PMG가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초강세를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린 개발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지분 취득한 카카오 게임즈가 10% 상승했고요. 크리프톤의 언노운 월즈 인수 소식에 또 강조를 보였습니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펀드가 있지만 지난 한 달간 120%가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요. NC소프트는 리스더블을 출시 예정이 있고 크리프톤은 대구 뉴스테이트 출시 예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게임들이 특히나 사면 변경 후에 NFT 게임 생태계 확장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관심주는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 수혜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저는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굉장히 또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단 바뀌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엄청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지금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 소식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서 벌써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했는데 외국인이 보유 수량을 엄청나게 팔고 나갔지만 기관과 개인이 굉장히 버텨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모습은 외국인이 한번 다시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이 가격대에 굉장히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보유 수량을 보시면 앞으로 더 많이 상승 가능하다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정말 수주가
정말 직접적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공업도 어제 같은 경우 약간 파란색 그래프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관과 개인은 여전히 버텨주고 있고 외국인이 이렇게 한번 팔고 나갔을 때 다시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물대가 최상단에 엄청나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성 트윗입니다. 많은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한 3거래를 걸쳐서 바닷속에 있다가 급격하게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 보유 수량도 굉장히 늘었고 개인들도 조금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파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건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고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미국장의 흐름이 특히나 미국발 이 테슬라의 악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H 일렉트로닉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상단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미국 인프라와 관련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 재밌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상이 되었다는 거고요. 공매도에 대상이 된 종목들은 반드시 외국인이 다시금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종목의 가격이 낮아지기 기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미국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정말 그동안 사상 최고가 지금 10만 1,000원인데 최저가는 5만 8천 원을 찍었지만 충분히 지금 6만 원대 가격대에서 7만 원대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어제까지 4거래 정도 계속해서 양봉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매물대는 한 26,000원 넘어서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 24,000원인데 그러니까 충분히 앞으로 1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미국의 인프라와 함께 굉장히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이 종목을 매집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외국인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외국인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이며 개인들도 만약에 이런 종목에 만약에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조금은 힘든 장이 나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저점 매수에 들어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입니다. 외국인과 함께할 것인가, 기관과 함께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정말 어떤 부분으로 이익을 가져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이런 세력의 흐름에 빠졌을 때 저점에서 들어가는 이러한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좋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매도가 시작되면 계속해서 같은 종목만 오르락 내리락 거래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빠진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빠졌을 때 너무 고민하시기보다는 이 수급 주체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보시면 이 종목 오르겠다 싶은 종목들은 바로 매수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가격의 변동에도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과 외인의 시도 게임 중입니다. 이 한 세력이 들어오면 한 세력이 나가고 개인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 정말 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 차별의 장세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3분의 1 정도가 오르고 3분의 2 정도가 빠지는데 그렇게 해서 장은 약간 강보합권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 이러한 강보합이 되지 않으면 약보합으로 전환할지 굉장히 수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하는 이슈와 뉴스가 있는 종목이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하고요. 특히나 달러의 인덱스가 과연 얼마만큼 오를 것인가, 얼마만큼 더 시장을
이끌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는 한동안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과 후년, 3년 뒤까지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 그리고 또 대장 업체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니까 이런 부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같은 경우 미국이 강세장이라 그럼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갔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디커플링 되면서 떨어지는 악영향을 주므로 미국이 강세장을 좀 더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이 약세장을 볼 때도 또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우리 시장을 이제 정말 절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들을 가져갈 것인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